자, 기출문제요. 기출문제 페이지요. 301페이지요. 문제요. 38번을 보겠습니다. 38번. 기출문제 38번이요. 자, 우리 보면 통조협표에서 제3자로 돼 있죠?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단 제3자는 뭐를 기초로요?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죠? 이때 무효라는 것은 뭐냐면 허위표시죠? 허위표시를 기초로 또는요, 가장이란 말이 나오면요. 똑같죠? 가장. 그래서 여기요, 가장 전세권이다. 또는요, 가장 매수인이다. 전세권이다. 가장 매수인이다. 가장 저당권이다. 그 다음에 가장 채권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무효잖아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죠? 가장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가장 매수인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한 사람, 이런 말이죠. 또는요,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가등기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가장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받은 경락인, 가장 채권에 대해서 보증을 쓰고 나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라든가, 또는요, 파산 관제인이라든가, 압류나 또는 가압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3자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제3자가 아닌 것을 먼저 암기하라고 그랬죠. 먼저 뭐냐면, 먼저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죠. 당사자의 상속인 제3자가 아니죠. 상속인, 그 다음에 당사자의 또 뭐죠? 지위를 이전받은 자, 지위를 뭐한 자? 이전받은 자,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제3자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뭐다?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자 38번을 보면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라고 이러면 지금 되어 있나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보면 통정 허위표시란 말이 뭐냐? 가장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그래서 통정 허위표시에 의해서 채권이죠? 이걸 가장 채권이란 말이에요. 니을은요, 통정 허위표시에 의해서 설정된 전세권이죠? 여기까지 뭐냐? 가장 전세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을은요, 통정 허위표시에 의해서 체결된, 그건 중요하지 않네요. 그럼 기억을 보면 여기서 가장 채권이죠? 여기까지 무효죠? 그 다음 사람이요, 가압류한 자, 가압류. 그 다음에요, 저당권 설정받은 사람, 제3자죠? 그래서 제3자 아닌 사람은요, 대리 있죠, 대리? 대리에서 대리는요, 본인하고 동일시되죠? 그러니까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맨 끝에요, 제3자를 양기해서 제3자죠. 제3자를 말한다? 수익자죠, 수익자. 또 하나 써야 되겠죠, 옆에다가 상속인이요. 상속인,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지위를 승계받은 자. 지위를 승계, 제3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럼요, 제3자가 아닌 경우는 누구다? 제3자에 해당하는 자, 기역, 니은, 아닌 자는 디귿, 니을, 이렇게. 알겠죠? 자, 39번을 보셔요. 39번 때 이제 차고에 해당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차고라는 것을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차고에 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차고가 어떤 것이냐, 이제 이것을 이제 보는 것인데, 자, 한번 볼까요? 1번요. 우리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죠. 우리가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먼저 차고가 되려면 먼저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 차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차고가 있느냐 없느냐? 차고가 있다? 그럼 차고가 있으면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없단 말은 경과실만 있다 이 말이죠. 경과실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있다. 그러면 뭐를 못한다? 취소를 못한다. 취소를 못한다는 말은 뭐다? 유효이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알고 상대방이 뭐란다? 상대방이 악용을 하죠. 악용.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악용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차고이고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차고가 아닌지,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이 있고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 이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이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차고의 종류는 뭐가 있다? 내용의 차고가 있고 표시상의 차고가 있고,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 중요한 것은 뭐가 나온다? 법률의 차고하고 동기의 차고가 시험에 나오죠. 알겠죠? 그래서 1번을 보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줄 것이고, 여러분 중대한 과실은 뭐죠?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그 다음에서 현저히 결여, 현저히 결여, 그것을 중대한 과실이죠. 이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항상 상대방은 뭐하는 사람이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 시험에 계속 효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계속 나왔다고. 알겠죠? 유효를 주장하는 자,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 2번요, 동기의 차고죠. 상대방에 의해서 거기를 주어야 되겠죠. 동기의 차고가 상대방에서 유발되죠. 그러면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 말 그냥 애매하게 써놨죠. 착오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3번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죠. 그러면 줄고요. 가압류가 원인무효 거기요. 가압류가 원인무효다 이 말이죠. 이런 가압류가 원인무효. 그러면 끝에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가압류가 원인무효죠. 가압류가 원인무효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압류가 원인무효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요 이퀄 경제적 불이익 X죠. 경제적 불이익 X 이렇게요. 그 다음에 4번이죠.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한 후 해제. 줄고요.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두 번째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해제를 하게 되면 선인 경우에도 뭘 한다? 선인 경우에도 전부를 반환하죠. 그런데요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취소를 하게 되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죠. 그러니까 착오를 적법하게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5번은요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란 말이 뭐죠? 의사일치죠. 의사일치. X토지 줄고요. X토지에서 계약을 했죠. 그러면 의사의 일치는 페이지요 302페이지. 의사의 일치는 뭐대로다? 의사대로 이렇겠죠. 그래서 집원의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 Y토지로 표시죠. 계약서 Y토지로 표시.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러면 착오라는 말은 뭐냐? 항상 봐봐. 일단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돼. 법률행위가 뭐라고? 성립한 후에 착오를 이유로 뭘 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 그래, 착오는 먼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취소를 해. 두 번째는요 착오는 일단 계약을 취소를 해요. 취소.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해야 돼.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취소는 못해요. 알죠? 일단 계약이 성립해야 돼. 그런데 여기 지금 Y토지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세 번째는요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요 갑하고 을하고 의사의 합의가 있어. 무슨 토지로? X토지로 하기로 갑하고 을하고 뭐가 있어? 합의가 있어. 합의가 있다는 것은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요 X토지에 대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Y토지에 대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해. 왜냐? 우리가 착오는 계약을 취소하거든요. 계약을 취소. 그런데 그 계약이 체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Y토지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근데 아까 나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아침에 그러면 아이는 그러면 밥을 먹어 안 먹어? 밥은 먹어. 밥 먹게 됐어. 오케이. 자, 밥 먹게 됐어. 알겠죠? 자, 그럼 5번. 엄마 힘이죠. 자요,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의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를 했죠.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39번의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죠. 자, 40번은요. 토지를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줄고 법령상의 제한이죠. 이것을 뭐란다? 법률의 착오죠. 법률의 착오는 딱 두 가지. 봐봐. 여러분 항상 봐. 법률의 착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암기할 것 암기 딱딱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뭐다? 동기의 착오이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원칙은 취소를 못하지만 동기가 표시되고 종료 부분에 착오가 되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두 가지. 그러니까 법률 착오는 두 가지로만 시험에 나와. 첫 번째, 종료 부분에 착오인지 아닌지. 두 번째는요,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딱 두 가지. 알겠죠?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맨 끝에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2번은요,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줄고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 지금 두 번이나 나왔죠, 지금. 이것을 뭐란다? 경제적 불이익 X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손해가 없으면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기의 경우는 손해 여부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그 다음에 4번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죠.
상대방에서 유발됐다. 그건 뭐죠? 거기다 써봐. 공무원, 나중에 나오겠지만, 공무원의 잘못된 통지로, 공무원이 잘못된 소스를 줬다 이 말이죠. 공무원의 잘못된 통지로 토지를 국가에 증여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뭐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이란 말이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차고다 이렇게. 그래서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줄거 표시되지 않았다. 표시되지 않아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4번 공인 이러면 그리고 그 학계론은요 4월 중순 정도예요. 학계론 있죠? 학계론 기출문제는 4월 중순 정도에 아마 그 학계론 기출문제 계산 문제 푼다겠죠? 계산 문제를 하고 그 학계론은 그 남항주 선생님이 내일부터 기출 천재는 내일부터 풀기로 했어요. 그렇죠? 남항주에서 아직 선생님이 안 풀었잖아요. 기출 천재를 오후에 따로 무료 특강으로 해가지고 오후에 2시간씩 풀기로 했거든요. 기출 천재만 따로. 그런데 기출 문제는 그 선생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1시간은 계산 문제를 많이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1시간만 계산 문제. 그때도 그랬고 작년에도요. 1시간만 계산 문제. 나머지 2시간은 학계론 기출 문제 있죠? 이것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기 줄거요.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는 거기요.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대장도 확인하지 않았어. 알겠죠? 이런 경우는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맨 끝에 취소할 수 없다. 5번은요.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줄거 계약을 해지한 후 두 번째 줄 착오를 이유로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하고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정답 몇 번이죠? 5번이죠. 자, 41번 한번 볼까요? 41번. 옳은 것은 그렇게 됐죠. 1번. 매도인이 계약을 줄고 또 나왔죠. 해지한 후 계약 해지했다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본에 줄고 착오를 이유로 그 다음에 취소권 행사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요.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인의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줄고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번은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나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이퀄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이 말이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4번은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줄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 줄고 착오를 알고 이용이죠.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알면서 상대방이 악용을 했다면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중대한이죠.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받는 자가 부인하는 자가 증명한다. OX, TX죠.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있지 않다. 주장하는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42번은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줄과 되겠죠? 그럼 41번이 정답 몇 번이에요? 41번 정답 옳은 것은 그랬죠? 그래서 1번이죠? 자, 42번은요.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 딱 거기요. 우리가 착오자는 누구냐? 표의자예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했죠? 그럼 뭐다? 의사에 동의했다 이 말이죠? 이퀄 의사의 일치 이 말이죠. 의사의 일치가 있으면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대로 뭐대로 효력이 있으니까 의사대로.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그 다음에 2번요. 법률에 착오. 여기 봐봐. 법률의 착오는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동기의 착오냐 취소이냐 딱 두 가지. 그래서 법률의 착오는 법령의 내용에 중요본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3번요.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농지 줄 것이고 1200평 이렇게요. 하천 줄 것이고 600평. 그러니까 반이 뭐다? 반이 하천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토지의 현황. 다른 말로 말한다? 성질의 차고 이 말이죠. 토지의 현황, 성질의 차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차고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차고에 해당할 수 있다. 4번은요. 당사자가 합의란 말이 뭐다? 이퀄 의사일치죠. 여러분 의사일치의 경우는 차고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 거기다 X토지라고 써봐. X토지, 토지가 아니라 차고 동그라미, 차고를 일으켜 계약서상 줄거봐. 계약서상 Y토지. 이런 경우는 X토지나 Y토지나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5번은요.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차고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줄고요.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 거기 줄거 써요. 공무원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을 뭐라 한다? 유발된 차고라고 얘기해. 유발된 차고. 알겠죠? 그럼 차고의 경우는 차고를 이유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가 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줄 것이고 표시되지 않더라도. 왜? 유발된 동기의 차고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42번의 정답은 1번이죠 43번 틀린 것은요 1번 당사자가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뭐하지 않기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죠.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첫 번째 줄 끝에 줄고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 그것을 말한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차고는 임의 규정이고 사기 강박은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취소하지 않기로 합의했죠.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 2번요. 건물과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 그렇게 됐나요?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지 못한다. 줄고요.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 참 미미하게 써놨죠. 이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전체 토지를요. 4평의 땅을 산 거예요. 4평. 4평을 땅을 샀는데 0.211평이 부족해. 알겠죠? 211평이 부족. 알겠죠? 이런 경우는 뭐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착오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그 요약집에 관한 부분을 전번주에 문제를 다 풀어버렸죠? 문제 목요일에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요일 날 일단요 풀 게 없는데 뭐를 해야 되지?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이미 다 전번주에 잘 모르고 내가 범위를 이런 목요일 날 모의고사 본 거 있죠? 아니 근데 우리가 요약집 강의에 대한 문제풀이 있잖아요. 목요일날 했을 때 사기강박까지 다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건 모르고요. 범위를 잠깐 착각해가지고요. 저쪽과 이쪽과 팍각해가지고 원래 다 풀면 안 되는데 다 푼 것 같아요. 그때 사기강박까지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108쪽까지만 했어. 잘 몰라? 오케이, 내가 한번 볼게요. 시험 본 거 어디까지 봤죠? 아니 그러니까 사기강박까지 풀었죠. 그러니까 사기강박까지 풀었으니까 목요일 날 뭘 해야 될지 고민된다고요. 알겠죠? 자 봐봐요. 왜냐면 이미 다 해가지고 내가 너무 착각해가지고 14번까지만 풀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알겠죠? 대리를 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녹화하고 있으니까 이따 하고 이따 그럼 지금 다른 사람이 들으면요 지금 뭘 지금 토킹하고 있는지 동영상 듣는 사람들은 아니 갑자기 문제 풀다가 무슨 토킹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알겠어요? 자 43번이요. 자 했죠? 43번에 2번이요. 건물과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 착오다 아니다? 아니다. 3번이요. 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서명 날인. 이게 원래 뭐죠? 신용 보증 서류의 서명 날인인데 여기는 지금 뭐라죠? 거래 계약서의 서명 날인 이것을 의사죠. 의사. 그 다음에 연대 보증 서명이죠. 표시죠.
그럼 처음부터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이것을 말한다? 표시상의 착오. 밑에 써 뭐냐? 서명 날인의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 서명의 착오, 그 다음에 서명 날인의 착오. 이렇게 되어 있기에 이것을 뭐다? 착오를 이유로 만다 취소하지. 여기다 써, 옆에다 맨 끝에다 써. 제3자의 기망에 의하더라도, 제3자의 기망에 의하더라도 사기 X. 제3자의 기망에 의하더라도 사기가 아니에요. 사기 X. 이게 중요해요. 사기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4번은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뭘 했다? 이용했죠? 착오를 알고 이용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요, 상대방이 그걸 알면서 이용을 하면 취소를 못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죠? 착오를 알고 이용했죠. 그런데 바로 옆에 중대한 과실이 있죠. 그래도 원래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봐봐.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알고 이용을 했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원래는 안 돼. 그런데 알고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5번은요.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죠. 유발된 동기의 착오죠. 동기가 뭐가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중요분의 착오로서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28회 것만 제가 해설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자, 44번은요. 그럼 28회 거는 여러분 어디 갔냐면, 여러분 혹시 그 빨간 책 가지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그 기출문제 빨간 거 하나씩 주는 건데, 28회 거 올해. 거기 28회 것을 설명한 게 제가 해설했는데, 그럼 그게 지금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이 한 걸로 지금 돼 있어. 자, 44번은 보세요.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 봐봐요. 제3자에 의한 사기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요, 상대방이요, 선의 무과실이다? 취소는 못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해.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한 사기는 상대방이요,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줄거 봐. 선의 무과실이죠. 선의 무과실의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 취소한다? 맨 끝에 써봐. 취소할 수 없어요. 상대방 플러스 악의점 찍고 과실. 상대방 플러스 악의점 찍고 과실. 상대방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한다? 옆줄 긋고 취소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 알았거나를 뭐라 한다? 악의. 알 수 있었거나를 뭐라 한다?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 틀렸죠? 취소할 수 없다.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 줄고, 포괄승계 누구다? 상속인. 또 써야 되겠죠? 수익자. 이 사람들은 맨 끝에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3번도 봐봐. 제3자의 기망행위 308페이지. 제3자의 기망행위 했어요? 제3자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해서 사기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신원보증서면 줄고 의사. 그 다음에 연대보증서 맨 끝에 줄고 표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했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해야 돼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 착오. 왜냐? 사기는 처음부터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해야 돼. 그런데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는 지금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착오의 문제는 나올 수 있어도 사기의 문제는 나올 수 없다. 그런데 항상 헷갈리는 게 앞에가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있으니까 사기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이 앞에 나와 있는 제3자의 기망 때문에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하고 그걸 내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다? 모르고 있다 이 말이지 사기다 이런 말이 아니다고. 4번은요, 교환계약이죠. 우리가 사기 강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교환이다. 교환 사기에서 교환계약은 사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가를 묵비했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할지라도 사기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4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없다. 5번, 갑의 대리인 의뢰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망한 경우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대리인 의뢰사기 줄고 대리인 의뢰사기 이걸 뭐냐 써? 대리 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해. 그러니까 지금 갑은 사기친 적이 없는데 갑의 대리인 을이 사기쳤죠. 갑이 대리인 을. 그럼 어떡한다? 그러면요 상대방 병은요 갑이 본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알든지 모르든지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요? 대리인하고 본인은 뭐가 된다? 동일시, 동일하다 이 말이죠. 동일시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45번요.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발신주의 줄고 거기다 써 도달주의의 예외 이렇게 도달주의의 예외 이것을 뭐란다? 발신주의라고 하죠. 이것은 6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만 여러분 해설 봐봐 해설. 해설에 나오는 거 이거밖에 안 돼. 이것 빼고는 전부가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 이것 빼고는 자 격지자간 줄고 승낙이 통지 승낙 그건 발신의 격지자 동그라미 하고 대화자간은 언제나 도달주의예요. 대화자간은 언제나 도달주의. 대화자간은.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 행사죠. 이러면 예약 완결권 행사 그건 지금 밑에 보면 밑에 해제권 행사 제3절 양계약에서 수익의사 표시 니은 디귿 니을은요 그것은 도달주의예요. 니은 디귿 니을은 우리가 발신주의는 이거 말고 기억 말고 우리 시험에 또 중요한 것은 무건대리죠.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 발하지 않는 경우 또 하나가 뭐냐 올해는 연착된 승낙이 있죠. 연착된 경우 어떻게 돼요? 새로운 청약을 보지만 충분히 기간 내에 발송할 수 있는 승낙임에도 불구하고 연착된 경우 연착에 통지를 해야 되고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죠. 그런데 그 전에 뭐냐? 지연의 통지예요. 지연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알죠? 발송했다. 지연의 통지를 그러면은 연착의 통지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연의 통지를 발송 이것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무건 대리하고 그 다음에 격제간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하고 우리 시험법에는 이 세 가지죠. 나머지 이제 세 가지가 시험법이 아닌 것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그것이 정답으로 나오기는 약간 어렵죠? 제한 능력자 있죠? 똑같아.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본인의 승낙이죠. 알겠죠? 이 본인의 승낙,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신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데 특히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에서 정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격지자를 뭐로 바꾼다? 대화자로 바꾸고 승낙을 또 뭐로 바꾼다? 청약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격지자간에 있어서 청약의 의사표시 그러면 그건 도달주의예요. 격지자간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 그럼 무슨 주예요? 발신주예요. 대화자간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 그럼 무슨 주예요? 도달주의라고. 알겠죠? 반드시 뭐다? 격지자간에 청약에 대한 뭐다? 승낙이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46번 한번 봐봐요. 46번은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뭐에 해당한다? 기망에 해당한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플러스 공동묘지라든가 또는 뭐가 있죠? 화장터가 조성 중이다. 화장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리지 않으면 기망이 된다. 1번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요.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기를 당하면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죠.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2번 보면 첫 번째 끝에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뭐하거나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만을 할 수도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알겠죠?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그 다음에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 여기까지 뭐란다? 상가 분양 광고죠. 상가 분양 광고는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재 광고, 기망이 아니다. 뭐다? 그것은 3번에다가 상가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상가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이죠. 제3자한 사기죠. 그럼 제3자한 사기는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하죠. 상대방이 선이 뭐가 싫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3번 4번 봐봐.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5번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죠.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이더라도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누구이더라도 선이이더라도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왜요? 대리인은 본인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대리인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47번은요. 47번 1번이죠. 강박에 의해 증여의 46번의 정답 몇 번이죠? 3번 맞아요? 자, 47번은요. 1번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럼 강박은 세 가지예요. 강박은 첫 번째 뭐가 되거나 취소. 두 번째는 뭐? 무효. 그럼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박탈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돼. 박탈극심. 알겠죠? 그래서 무효나 취소 또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요. 1번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죠. 내심의 효과 의사가 뭐죠? 진이죠. 진이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2번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 불과하다. 이런 불법적 방법이 사용줄 거 봐. 그것을 뭐라 하죠? 불법적 해악 고지죠. 불법적 해악 고지 플러스 공포심이죠. 그래서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시켰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강박이다 아니다? 강박이죠. 강박에서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을 뿐이지 무효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강박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줄고 완전히 박탈이죠. 완전히 박탈. 그러면요 박탈이다.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이것은 무효가 되죠. 다른 말로 강박 행위가 극심이죠. 그래서 47번은요 1번하고 3번하고 4번이 다 나왔죠. 1번은 뭐다? 진위는 의사표시. 3번은 뭐다? 취소할 수 있는 거. 4번은요 무효인 거. 강박의 세 가지. 무효가 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진위는 의사표시 세 가지가 다 나왔다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강박 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부적당하다. 이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있어요. 해악의 고지. 그래서 강박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해악을 고지해야 돼. 해악을 고지했는데 그 추구하는 이익 달성에 위해서 수단으로서 부적당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강박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 말은 뭐다? 강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강박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강박인지 아닌지 그것은 무조건 해악 고지란 말이 있나 없나를 봐. 해악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있는 말들이 올바르지 않으면 다 강박이에요. 지금요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부적당하다. 이런 말이 나왔죠? 해악을 고지하고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해악을 고지하고 그 해악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말이 나오면 다 뭐가 된다? 강박이 돼. 그러니까 강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불법적 해악을 고지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부적당한 경우는 강박이 인정되냐 틀렸죠? 강박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8번을 봐봐요. 48번을 보면 사기 강박을 하면서 틀린 것은 이랬죠. 1번 사기나 강박에 대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죠. 왜요? 소송행위는요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가 돼.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이 있다 해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요. 2번은요.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이렇게 됐죠? 대리인의 기망행위죠. 대리인하고 본인은 동일시대죠. 본인이 선이면 항상 이렇게 나오죠. 본인은 알든 모르든 본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리인의 기망이 있다.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냐? 대리인은 제3자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3번 강박으로 강박 줄 것이고 의사결정의 단위가 줄과 완전히 박탈. 다른 말로 강박행위가 뭐 극심. 그러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4번은요 교환계약이죠. 이런 교환계약은 시가를 묵비했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맨 끝에 기망행위가 아니다. 거기만. 3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맺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말할 수 있다? 물을 수 있다? 제3자 사기할 때 사기 동그라미 첫 번째 끝에 취소하지 않고 줄 긋고 두 번째 끝에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뭐란다?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손해배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9번은요 49번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틀린 것은 이렇게요. 1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죠. 과실 없이 중요하죠. 뭐 할 때 중요하다? 공시송달. 그래서 과실 없이라는 말이 있을 때 뭘 할 수 있다? 첫 번째 끝에 공시송달. 알겠죠? 할 수 있다. 2번은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줄고요 사망 줄 긋고 제한능력자 줄 긋고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써 옆줄 긋고 도달하면 효력 발생이죠. 그런데 3번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가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편지가 도달하면 더 이상 뭐를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면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달하기 전에 처리하죠. 그래서 줄고 도달하기 전, 맨 끝에 처리할 수 있다. 그럼 도달하기 전 동그라미 전 동그라미하고 뭐라냐? 도달 후에는 철회 X.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자, 이거 4번이죠? 그러면 4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4번은요, 뭐죠? 우편물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됐죠? 등기 우편망으로 발송했다 사실만으로 상당 기간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등기 우편의 원급이죠? 그러면 송달되었다고 본다.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5번은요.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 내용 증명 똑같죠? 송달되었다. 이렇게. 알겠죠? 송달되었다고 본다. 자, 그럼 50번은 여러분 대리예요. 일단 이건 순서가 좀 잘못돼서 놔두고. 자, 여러분 51번을 봐봐. 51번하고 52번이요. 51번은 뭐죠?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자, 1번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뭐란다? 사망하여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요? 사망 후에 편지가 도달하죠? 누가 책임을 지면 된다?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되죠. 2번 상대방이 줄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옆에 수령을 거절하죠? 그러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로 끝에 줄거봐.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거기까지 그것을 뭐란다? 도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냐면 상대방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으니까 뭐한 걸로 봐버린다?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3번은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 줄고 내용 증명 우편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의사표시는 줄고 도달된 것으로만 본다. 이렇게 그래서 도달된 것으로 본다. 알겠죠? 3번은요,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줄고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통지의 내용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있다 없다? 여기 봐봐.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뭐 같다? 이건 말이 달라. 이러면요, 이 말을 헷갈리면 안 되게. 이거 뭐냐면 좀 봐봐. 사람 좀 이상해서 했는데 두 가지죠. 봐. 2월 1일 편지를 발송했죠. 발송하고
2월 5일 날 도달하죠. 도달. 근데 도달할 때 여기 봐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이 상대방은 뭐다? 수령 무능력자다. 수령 무능력자.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지금 여기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알겠죠? 발송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됐다? 제한 능력자가 됐죠. 제한 능력자. 그러다 나중에 편지가 도달하면은 누가 책임지면 돼? 법정 대리인이 책임지면 되죠? 그 말을 조심하라고. 알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4번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다. 또는 사망했다. 의사표시 외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죠? 법정 대리인이 통계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틀렸죠? 도달하면 효력이 있다. 도달하면. 알겠죠? 그 말은 봐봐. 알기 전까지 그 말은 여기서 얘기해. 여기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수령 무능력자다. 그런데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 사실을 안 경우 안 때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요?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때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 하면 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라 나왔죠? 111조 제2항에서 편지를 발송한 후 도달하기 전에 편지 보낸 사람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편지가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도달하면 발생해. 법정 대리인이 안때 발생한 것이 아니고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된다? 법정 대리인이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수령 무능력이죠.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일 때. 알겠죠? 그때는 뭐다? 그것은 알아야만이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이죠. 그럼 내용 증명요. 두 번째 줄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수치를 거절하죠. 수치를 거절. 그러면요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자, 52번은요. 틀린 것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럼 51번의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죠. 4번. 효력이 없다 틀렸죠?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51번의 4번은요. 알겠죠? 52번은요.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이렇게 돼 있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을 한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틀렸죠? 기성조건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 유효이다. 이렇게. 2번요.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3번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줄고 해악의 고지 없이 그러면 절대로 강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맨 끝에요. 각서의 서명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으로서 취소할 수가 없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4번 표의자가 과실 없이죠. 과실 없이 뭐 할 수 있다? 맨 끝에 공시송달 할 수가 있다. 5번은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죠. 이 농취증이라는 것은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줄고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뭐다? 등기 시 첨부 서류이다. 그래서 등기할 때 첨부할 서류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